너희가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딱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못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에 공부를 하기 때문이야. 이 두 가지가 해결되잖아. 너희가 점수가 안 오를래야 안 오를 수가 없어. 3등급 수준까지 너희가 한 번에 치고 올라가는 공법이야. 자, 너희가 수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점수가 오르지 않아서 답답하니? 쌤이 수학 강사이지만 고등학생 때 수학 50점 받아보고 모의고사는 20점대도 받아봤거든? 그때 있잖아, 참 점수가 안 나와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 이런 상황일 때 이제 겪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제대로 된 방법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확신이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리저리 좋다는 공부법이나 학원을 찾아서 막 기웃거리게 된단 말이야. 불안하니까. 그래서 나도 그런 학생들 보면 이해가 돼, 솔직히. 쌤이 모의고사에서 20점대를 받았을 때가 고2 마지막 모의고사였거든? 그때 있잖아, 충격을 너무 심하게 받아가지고 야, 이거 뭔가 어떻게든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바로 독서실에 처박혀가지고 수학을 2달간 봤거든? 그리고 2달 만에 6등급에서 3등급이 됐어. 물론 그 이후에 성적이 계속 올라갔어. 근데 이제 우연히 그때 했던 그 공부법이 정말 제대로 된 방법이었다는 거야. 만약에 너희가 진짜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찐으로 노력을 했잖아? 그러면 너는 이미 3등급은 넘어서 1, 2등급에 가까워졌을 거라고. 내가 여태까지 가르쳐왔던 그 학생들이 성적 오르는 과정을 보잖아? 그럼 30점이 50점 되고, 그 다음에 뭐 70점 되고, 90점 되고, 이렇게 오르지 않아.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한 번에 8, 90점 딱 돼버려. 나도 그렇게 점수가 올라버렸다고. 그래서 너희가 지금 4등급 이 언저리에서 계속 뭐 막혀가지고 3등급이 안 되고 성적이 오르지 않고 정체된 상태라면, 나는 지금 내가 오늘 얘기할 이 방식이 진짜 점수를 급격하게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라고 정말 확신해. 나는 이 방식을 스피드런이라고 불러. 나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스피드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방식은 왜 효과가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방법을 할 때 꼭 유의해야 되는 점이 있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자, 그럼 서론이 길었다. 바로 본론 갈게. 스피드런 공부법이야. 이 공부법의 핵심은 말이야, 집중과 연결이야. 너희가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딱 두 가지야, 두 가지. 첫 번째는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에 반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이야. 이 두 가지가 해결되잖아. 너희가 점수가 안 오를래야 안 오를 수가 없어. 첫 번째로 집중에 대해서거든. 이건 수학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과목에서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집중이야말로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야. 학원에서, 집에서도 너희가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지, 시간을 얼마만큼 놓고 공부했다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같은 시간을 공부했어도 어떤 친구는 수학 문제 50문제를 풀고 누구는 10문제도 못 푼단 말이야. 둘 중에 누가 상위권이고 누가 하위권인지는 안 봐도 뻔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쏟았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의 질을 높였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리고 이걸 너희가 해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시간을 제한하는 거야. 시간을. 너희가 반드시 시간 안에 끝낸다는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해야 집중이 생겨. 집중할 수 있다는 건 목표가 있기 때문인 거거든. 그래서 이 스피드런 방법은 제한된 기간을 두고 그 기간 안에 어떠한 목표의 양을 끝낼 거야. 그리고 이 기간은 너희가 정하는 게 아니야. 이미 정해져 있어. 2달이야. 너희는 2달이라는 시간 내에 승부를 반드시 봐야 해. 그냥 뭐 수학할 거 많으니까 1년 잡고 내가 그냥 꾸준히 하면 되겠지. 뒤졌다. 내가 진짜 개의시원다. 이번 3월 모의사는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일단 넘기고 내가 수능 때까지 완성해본다. 이게 있잖아, 대부분 등급 안 나온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거든. 그렇게 이렇게 하잖아. 그럼 반드시 필패야. 시간 제한을 정해놓고 그 안에 끝내야 되겠다는 집중력 없이 공부를 하면은 에너지가 흐트러지고 이게 생기질 않아. 계속 늘어지게 된다고. 근데 분명히 이렇게 반문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야. 아니, 수학 내용도 많고 문제 풀 것도 많은데 어떻게 시간 제한 두고 공부할 수 있냐. 나는 그냥 여유 있게 시간 좀 많이 잡아갖고 공부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게 잘 될 것 같은데, 미안한데 그래서 너희가 그 점수인 거거든. 이렇게 긴 시간을 잡고 공부를 하면은 수학이 갖는 가장 그 특성 때문에 실패를 하게 돼. 내가 처음에 너희가 점수가 안 오르는 이유가 두 가지 있잖아. 하나는 집중이 없어서고, 다른 하나는 수학에 특성하는 방법으로, 반하는 방법으로 공부하기 때문이라고. 이게 바로 그 특성이라는 연결성인 거야. 수학은 바닥에서부터 쭉 쌓아가는 학문이잖아. 내가 덧셈 안 되면 곱셈 안 되지. 곱셈 안 되면 곱셈 공식 안 되지. 곱셈 공식 안 되면 인수분해 안 되거든. 그럼 인수분해 안 되면 뭐가 안 돼? 2차 방정식 못 풀어. 근데 2차 방정식 못 풀면 뭐가 안 되냐? 2차 함수가 해석이 안 되지. 그러면 미분을 통한 3차 함수 그래프를 해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고2 정도 된 친구라면 미분을 배워봤다면은 내가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려면 반드시 2차 함수가 기본이 된다는 걸 알 거란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만약 지금 내가 나이란 저 과정 중에서 하나라도 빵꾸가 뻥 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우르르 무너지지, 우르르. 그래서 수학은 다른 여타의 학문들하고 가장 큰 다른 특성이 연결성이야. 다른 과목들도 연결성이 없는 건 아닌데 수학처럼 하나 빵꾸 났다고 와르르 무너지는 수준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수학을 너희가 정복하려면 반드시 핵심 개념을 몽땅 알아야 돼. 하나도 빠짐없어야 돼. 근데 너희가 그렇게 느긋하게 1년 동안 수학 공부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공부하다가 처음 내용 까먹기 시작한다고. 그 중간쯤 공부하다, 중간도 아니지 뭐 한 3분의 1? 3분의 1도 못 가 대부분. 하다가 다시 까먹어서 처음으로 간다고. 그거 하다가 또 까먹고. 이러다 포기하는 거거든 수학이.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짧은 기간 안에 끝내야 돼. 2달이라는 이 시간 제한을 걸어야 돼. 그러면 2달의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공부를 해야 하느냐? 그건 너가 수학이 무너진 그 시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시점에서부터 지금 현재 진도까지 전부 다야. 너희가 수학이 무너진 지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중3 인수분해부터 뭔가 안 되기 시작했다. 또는 고등수학 상에서 2차 함수, 2차 부등식을 2차 함수로 해석하는 부분에서 뭔가 이해가 안 되기 시작했다. 같이 갑자기 어려워진 부분이 있을 거라고. 거기서부터 너희가 시작을 해야 돼. 이걸 타협하면 절대 안 돼. 여기서 적당히 타협하는 새끼도 있거든. 내가 지금 고3인데 고1 거부터는 좀 애매한 것 같고 수능에 들어가는 내용이 수원 수투니까 그거 해야 되겠다. 이러면 너희가 절대 영원히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어. 너희가 지금 반드시 이 수학은 반드시 그 연결되어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에 그거를 쫙 봐야 된다고. 무너진 지점에서부터 그 끝까지 쫙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금 너희가 공부해야 되는 현재 진도까지 2달 안에 다 끝내버려야 돼요. 자,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를 조금 공부를 해본 친구들이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 거야. 수학 1이라는 과목 하나만 해도 한 달 내내 공부해도 어때? 겨우 다 보기 힘들지? 근데 선생님 지금 고등학교 전과정을 2달 안에 끝내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절대 불가능하다고. 맞아.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너희가 완전히 핵심만 봐야 돼. 핵심만. 딱딱딱 핵심만 짚는 거야. 개념서를 보면 잠깐 개념서를 좀 가져올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개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서를 하나 본다고 해보자. 이 개념서를 보면은 개념을 적용한 대표 문제들이 있잖아. 그거 하나만 보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지금 삼각함수를 한다 쳐. 그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 개념서, 이 개념 원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 이게 대표 문제 있잖아. 대표 문제. 여기도 좀 가까이 볼까? 이런 대표 문제 있잖아. 대표 문제. 대표 문제 있고 여기도 대표 문제 있고. 그리고 밑에 보면 예제들이 있고. 자, 이런 식의 구성이 돼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대표 문제들만 푸는 거야. 대표 문제. 요 아래에 있는 이런 예제들은 풀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쭉쭉 넘어가. 쭉쭉. 완전히 쭉쭉 넘어가.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쫙 해나가는 거야. 있잖아. 우리 목표는 핵심, 그 개념들 간의 연결이 머릿속에 완전히 자리 잡히게 만드는 거거든. 그리고 이걸 한 번만 본다고 머리에 잡히는 게 아니야. 반복을 해서 머릿속에 완전히 자리 잡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2달 동안 핵심만 빠르게 보되 총 5번을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돼. 맨 처음에 너희가 한 달을 잡고 공부를 하면 되거든. 너희가 공부의 양을 전체적으로 살펴를 봐. 그리고 하루에 얼마큼씩 공부를 해야 될지를 생각을 좀 해봐야 돼. 만약에 내가 현재 고3인데 고1 과정, 고2 과정을 전부 한 번에 정리해야겠다 싶으면은 책을 펴고 대표 문제를 보면서 하루에 몇 개씩 풀어야 될지 생각을 해보고 계획을 해봐. 근데 그렇게 보는 게 생각보다 많은 양이 아니야. 생각보다. 대표 문제만 본다면 책 한 권의 양이 정말 일주일밖에 안 걸릴 수도 있어. 아무리 고1, 고2 과정 전체라고 해도 한 달 안에 보는 게 무리가 아니야. 볼래?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개념원리 이 책에서 보자면 이게 대략 보면은 예를 들어 한 단어, 어떤 한 단어를 보자. 내가 맨 처음 단어를 좀 볼게. 자, 맨 처음 단어를 보면 지수 파트가 있잖아. 지수 파트. 지수 파트를 한번 쭉 보면은 그 여기 지금 대표 예제 지금 개수가 써있지. 02라고. 그럼 이게 몇 개 정도인지 한번 보자. 요 정도는 좀. 대표 예제가 보여? 12개. 한 단원에 12문제에서 많아야 20문제야. 그러면 지수 파트 있지. 지수 파트. 요 지수 파트부터 해서 로그, 요 지수함수, 요 한 단원을 보는 게 대략 10문제에서 20문제씩, 요거 많아야 한 20문제 조금만 넘어갈 거란 말이야.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 한 단원을 보는데 하루면 된다고. 너희가 하루에 30문제를 못 푼다는 건 말이 안 돼.
너희가 이 책 한 권을 보는 게 일주일이면 된다고. 대표 문제만 딱딱딱 치고 지나가면.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게 가능해. 한 달 동안 네가 공부해야 될 전체 양을 싸그리 훑어보는 거야. 그리고 남은 한 달 동안을 4번 반복을 때리는 거야. 근데 상식적으로 너희가 1회차 할 때 4주 걸렸잖아. 4주. 그럼 남은 한 달 동안 4번을 더 반복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 근데 이게 진짜 가능해. 농담이 아니라 이걸 해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 이게 회차가 반복될 수 있잖아. 그 걸리는 시간이 아주 진짜 극단적으로 짧아져. 농담이 아니라 쌤이 이걸 고3 때 했었을 때 마지막 5회차 반복했을 때 있잖아. 이 고등학교 전체 과정을 훑어보는데 딱 이틀이 걸렸어. 이틀 만에 책 4권을 고1, 고2 과정 전체를 공부했었거든. 4권을 이틀 만에 훑었어. 반복 회차를 진행할 때 있잖아. 너희가 2회차 때는 처음부터 다시 쭉 훑어보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1회차 때 한 달 걸렸을 때 2회차는 한 2주 걸릴 거야. 그럼 3회차 때는 이제 거의 다 아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이게 풀이가 생각나지 않는 문제면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리고는 한 일주일이 걸려. 되게 빨리 끝나. 그리고 4회차, 5회차는 눈으로 훑는 거야. 눈으로 훑잖아. 그럼 거의 대부분 다 알아. 딱 보자마자 풀이가 딱딱 떠올라. 머릿속에. 그러니까 2, 3일 만에 전체 고등학교 내용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불가능한 것 같은데 사람이 집중을 해서 반복하잖아. 내가 폭발적으로 신경광화가 일어나. 속도가 진짜 말도 안 나게 빨라진다고. 그렇게 5번 반복하잖아. 진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거야. 이 4등급 이하의 친구들이 절대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경험인데 모든 개념이 머릿속에 딱 잘 잡고 연결되는 게 느껴져. 실제로 내가 5회차 반복을 미친듯이 속도로 하고 나니까 이때 약간 뭔가 돌을 터득한, 이게 내 수준을 딱 뛰어넘었다는 느낌을 팍 들었거든. 이게 수학이 연결된 학문인 건 누구나 아는데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 구체성이 없다고. 그냥 막연하게 연결돼 있지 이렇게만 기억을 안다고 학생들이. 근데 진짜로 연결되는 게 느껴져. 그러니까 수학 문제 잘 푸는 애들을 볼 때 보면 가만히 문제를 째려보고 있다가 갑자기 풀기 시작하잖아. 그게 왜 어떻게 가능한지가 머릿속에서 느껴지게 된다고. 너희가 진짜 그렇게 되는 거야. 이걸 느껴보고 싶지 않아? 어? 이 수준이 되잖아. 너희가 아무리 컨디션 안 좋아도 3등급이 나와. 컨디션 좋으면 2등급이 나오고. 단 이 공부법은 여기까지가 한계야. 너희가 2등급, 1등급 완벽한 그 수준을 올라서려면 다른 공부가 필요해. 너희가 단 2달 만에 막 1등급 되려고 했다면 야 그거는 너무 욕심이야. 10년을 꾸준히 공부한 친구들을 너희가 2달 만에 따라잡으려면은 그들의 뇌를 이식해야 돼. 이거는 불가능하고 3등급 수준까지 너희가 한 번에 치고 올라가는 공법이야. 1등급,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가고 싶다면 내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그 방법을 설명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고, 지금은 이 스피드런 방법으로 할 때 꼭 유의해야 하고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좀 듣도록 하자. 자, 이걸 모르면 아무리 이 방식으로 열심히 해도 성과가 안 나올 수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반드시 같은 책으로 좀 반복을 하라요. 같은 책을 반복하는 거나 이런 거를 지겹다고 느껴서 재미없어서 다른 책으로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거든? 절대 안 돼. 이게 왜 안 되냐면은 사람의 뇌가 그렇기 때문이거든? 사람의 뇌는 같은 걸 반복할 때 있잖아. 그게 중요하다고 인지해. 반복은 인류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낸 몇 안 되는 공부법 중에 하나거든? 너희가 새로운 책으로 보잖아? 그럼 뇌에서 이걸 같은 걸로 인지를 못해. 그래서 너희가 봤던 책으로 봐야 반복 학습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너희가 1회차 공부 때 제발 모든 걸 끝내려고 좀 하지 마. 이게 성적이 좀 잘 안 나오는 학생들 중에 완벽주의자들이 꽤 많이 있거든. 그냥 내가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넘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하루 왼쪽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 안 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 5회 반복을 통한 전체적인 구조 있잖아. 그걸 머릿속에 연결시키는 훈련이거든. 처음에 한 번에 이 모든 거를 끝낼 수가 없어. 반복하는 이유가 이걸 연결을 회차를 돌리면서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2회차, 3회차를 계속 보다 보면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뇌에서 이해 안 된다는 게 갑자기 이해가 돼. 이게 거짓말같이 느껴질 건데 이게 너희가 이해를 한다고 느끼는 것들 있잖아. 사실은 이해가 아니라 익숙함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실제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들이 거의 사실 피상적 이해거든. 예를 들어서 너희 1 더하기 1은 2잖아. 이거 진짜 이해해? 이거 증명해봤어? 너희가 이해했다고 말하는 게 진짜야? 1 더하기 1이 왜인지 설명할 수 있어? 이걸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고. 물론 이제 수학과를 가면 설명을 하는데 그냥 이건 원래 그런 거잖아. 이해하지. 원래 그냥 그런 거잖아. 당연한 거고 익숙한 거고. 그냥 우리의 뇌는 뭐야? 이해하고 있다고. 내가 이걸 진짜 알고 있다고 뭐 하는 거야? 착각하고 있을 뿐이라고.
마찬가지로 수학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해를 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이게 더 커, 사실은. 이해되지 않음이 아니라고. 그래서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익숙해지고 뇌에서 이걸 받아들이면서 이해되는 듯한 경험을 하게 돼. 그러니까 익숙해진다고. 익숙해지면서 이해가 되는 듯한 경험을 느끼게 돼. 그래서 제발 부탁인다. 1회차 때 모든 걸 이해하려 들지 마라. 근데 또 여기서 수학을 어떻게 이해 안 하고 공부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건 내가 말하는 게 이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니까 이해 안 된다고 거기에 시간을 쏟지 말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또 등급이 낮은 학생의 특징이 또 뭐냐면은 지엽적인 내용에 너무 빠져들어가지고 전체적인 핵심을 못 본다는 거야. 야,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있잖아, 수학이 더 어려워. 지엽적이고 심화된 내용은 있잖아, 너희가 핵심 내용들 탁탁탁탁 치고 지나가면서 공부를 쫙 연결한 다음에 확장을 시키는 거야. 그 내용을 다 이은 다음에 그 안에서 내용을 확장시켜만 하면 돼. 이해되지?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유의해줘야 돼. 자, 전체적인 이제 오늘 얘기를 정리해볼게. 첫 번째, 내가 말하는 스피드런 방법은 집중과 연결이 핵심이야. 두 번째, 2달 안에 끝낸다. 내가 무너진 지점에서 공부를 시작한다. 세 번째, 그걸 5번 반복한다. 5번, 최소 5번. 이거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유의사항으로는 첫 번째, 같은 책으로 반복하라. 두 번째, 한 번에 끝내려 하지 마라. 이걸 유의해야 돼. 알았지? 쌤이 있잖아. 오늘 영상을 좀 준비하면서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 이렇게 비약적으로 성적이 뛰어올랐던 친구들의 모습이 좀 생각이 났어. 정말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고 많은 학생들이 있었지만은 내 얘기를 듣고 나를 신뢰해주고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친구들은 결국 성적이 뛰어올랐어. 어떤 친구는 있잖아, 단 한 번도 1등급을 받지 못했었는데 딱 한 번 1등을 받았어. 그게 수능 날이었어. 수능 치는 날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 쌤 해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게 기억나요. 또 어떤 한 친구는 중학교 겨울방학, 고1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만났는데 기초가 안 돼 있었어. 정말 기초가 안 돼 있었어.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 그 중학교 과정과 고1 과정을 학습해가지고 고1에 딱 올라갔어. 근데 고1 올라가서 2등급을 받았어. 처음 만났을 때 이 친구가 정말 위축된 모습이었거든. 근데 성적 그렇게 받고 난 뒤에 자신감 있는 눈빛으로 변하더라고. 야, 나는 있잖아, 그렇게 성공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야, 이게 내가 수업하는 이유구나라는 걸 느꼈어. 수학이라는 건 그저 단순한 하나의 학문이지. 근데 입시에선 이 학생들을 좌절시키고 실패자로 낙인 찍는 괴물 같은 녀석이잖아. 근데 이 괴물 같은 녀석도 그저 제대로 된 방식으로 노력하면 무너뜨릴 수 있는 댐 같은 거라고. 댐은 거대하지. 근데 하나의 구멍을 빵 내면 거기서 우르르 무너진단 말이야. 너희가 지금 여기서 멈추잖아? 이 괴물은 너에게 패배자의 낙인을 찍고 영원히 괴롭힐 거야. 그런데 너희가 이걸 밟고 올라서면 너희가 높이 날아올 수 있는 날개가 된다고. 너희가 단지 수학이라는 과목 하나만 잘했다고 사람들이 너희를 막 존중해줘. 너희가 얘기할 때 들어준다고. 수학 잘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난 너희가 성공했던 내 제자들 중 그 한 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영상을 찍었어. 꼭 이 영상에 쌤 말대로 정말 했더니 폭발적 성장을 이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이 달리기를 난 진짜 기다릴 거야. 진짜 기다릴게. 그러니까 제발 포기하지 말고. 너무 포기한 학생이 너무 많아. 너희가 좀 꼭 끝까지 정진하길 바랄게.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너희의 성공을 기도하고 있을게. 너희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할게. 꼭 성공할 수 있을 거야.